우리의 지갑과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카드 산업. 혹시 그 편리함 속의 불편한 현실을 알고 계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결제 규모가 매년 늘고 카드 사용도 생활 필수처럼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대형 쇼핑몰, 배달 앱, 구독 서비스까지 대부분 카드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만 보면 거래 금액은 꾸준히 커지고 있어 겉으로는 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작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존립 기반은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용은 늘어나는데 남는 돈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제를 더 자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카드사가 자동으로 더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현재 카드 산업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장의 현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카드 결제 건수는 경제 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 확대, 간편 결제 보급, 비대면 소비 증가가 맞물리며 카드 사용은 사실상 기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이익은 결제 건수 증가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과 리워드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회비 할인, 캐시백, 적립형 혜택, 무이자 행사 같은 프로모션이 일상화되며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또한 카드사끼리뿐 아니라 빅테크, 간편 결제 업체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된 점도 부담을 키웠습니다. 결제 한 건을 두고 여러 사업자가 수수료와 고객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면서 카드사의 몫은 얇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카드 산업의 핵심 수입원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흔히 말하는 가맹점 수수료였습니다.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비율을 떼어가는 구조라 결제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도 따라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여러 차례 낮추면서 이 핵심 수입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와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인하가 시행되며 전체 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 긍정적이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 기반이 약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일종의 고정 수입이 줄어든 셈이라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만으로는 예전처럼 돈을 벌기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드사 수익 구조를 둘러싼 더 근본적인 환경 변화, 즉 빅테크 플랫폼의 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가 아니라 메신저 앱이나 포털, 쇼핑 앱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결제 버튼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앞단에 배치하며 고객 경험을 장악해 왔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카드사의 앱을 켜기보다는 자신이 자주 쓰는 플랫폼 안에서 결제를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카드사는 결제 과정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뒷단의 처리자로 밀려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데이터를 쥐는 쪽은 플랫폼이고 카드사는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카드사가 고객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카드사의 마케팅 전략과 수익 모델 전환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공간을 잃은 카드사는 점점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플랫폼 주도 결제, 생태계 속에서 카드사가 택한 방향 중 하나는 이자 수익입니다. 특히 단기 카드 대출, 분할 결제, 2월 결제 등 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용자는 당장 목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됩니다. 카드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를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결제 중개에서 벗어나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 기능에 더 큰 무게를 싣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늘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과거 카드 산업의 위기를 떠올려 보면 신용공여 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느슨한 심사와 공격적인 한도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여러 카드사가 동시에 큰 부실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결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핵심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한도가 부여되면서 소비와 대출이 함께 과열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상환 능력이 흔들리자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이 순식간에 드러났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이어지며 업계 전체가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사를 완화하고 무리하게 확장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위기 이후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면서 카드 발급과 한도 관리의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소득 대비 한도, 다중채무 여부, 상환 이력 등을 보다 촘촘히 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분간은 카드 연체율이 안정되고 과도한 신용 공여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습니다. 업계 구조도 어느 정도 재편되며 소수의 대형 카드사가 중심을 잡는 구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취약성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고 그 징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다른 방식의 수익 압박과 경쟁 압력이 서서히 누적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등장한 것이 바로 혜택 중심의 차별화, 경쟁, 일명 혜택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흐름입니다. 카드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먼저 눈에 띄는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종 캐시백, 생활요금 할인, 교통비 적립처럼 생활 곳곳에 혜택을 촘촘히 배치하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브랜드마다 자신만의 콘셉트를 강화하며 마케팅의 무게중심이 브랜드 이미지로 이동했습니다. 광고와 이벤트, 제휴 상품까지 모두 혜택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비자는 당장의 실질 혜택을 기준으로 카드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며 혜택 경쟁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혜택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자 카드사는 혜택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에 스스로 갇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모두 비용이라는 점이고 그 비용을 메우기 위한 또 다른 수익원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시 주목받은 것이 바로 각종 이자와 수수료에서 나오는 신용 관련 수익입니다. 혜택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카드사는 리볼빙, 단기 대출, 장기 분할 결제 등으로 수익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즉 앞단에서는 혜택으로 고객을 모으고 뒷단에서는 이자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강해진 것입니다.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었지만 이 구조는 이용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내재된 위험을 키워갔습니다. 그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가 겹친 최근의 환경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가 조달하는 자금 비용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출과 분할 결제의 이자율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가계와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상환 여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빚을 유지하는 비용은 커졌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균형의 충격은 가장 먼저 취약계층과 소득이 불안정한 차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매출 변동이 큰 자영업자, 이미 여러 금융기관의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금리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연체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카드 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가게의 현금 흐름도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카드 결제 비중은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활비, 운영비, 각종 고정 지출이 카드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충분한 현금을 쥐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결제 후 잔액을 메우기 위해 다시 대출을 찾는 악순환도 생겼습니다. 일부는 카드론과 다른 신용대출을 번갈아 이용하며 부족한 현금을 임시로 채우는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겉으로는 정상 상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서서히 누적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연체라는 형태로 취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세 사업자와 가게의 여건이 동시에 나빠지면서 카드 산업의 리스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카드 대출과 연체 비율이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이른바
부채 대체 행태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겉으로는 연체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부채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단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다른 카드를 쓰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되고 결국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표면상 연체율 관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내면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 순환 구조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위기 시 급격한 충격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거래 상대의 건전성이 약해질수록 피해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할부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처가 이후에 폐업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권이나 포인트를 선결제해 두었는데 회사가 무너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 약정을 맺은 뒤 해지 조건과 위약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피해는 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해도 그 존재와 활용 방법을 모르면 실제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약관 안내문, 고지 의무가 있지만 복잡한 표현과 방대한 분량 때문에 체감, 접근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결국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기관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구조적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겪는 경영 현실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줄이면 당장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 전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유지하거나 늘리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회계상 이익은 다시 줄어들어 수익성과 건전성 사이에서 딜레마가 깊어집니다. 규제당국은 건전성을 강조하고 시장은 수익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카드사는 어려운 선택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잘 띄는 외형만 바꾸는 마케팅 전략이 자주 등장합니다. 카드 디자인을 화려하게 바꾸거나 캐릭터를 앞쓴 스페셜 에디션을 내놓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시도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혜택 축소나 이용 조건 강화, 금리 인상 같은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달라졌지만 이자와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것이 환경을 보면 카드 산업을 둘러싼 압박 요인은 앞으로도 쉽게 줄어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 당국은 가맹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회 전체로 보면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카드사 수익성에는 추가 압박이 됩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 결제를 넘어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 후불 결제, 소액 할부, 개인별 맞춤 대출 추천까지 다양한 기능이 플랫폼 안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 생태계 안에서 금융을 이용하게 되며 카드사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처럼 수수료 규제와 플랫폼 확장은 카드사의 전통적 사업 모델을 동시에 흔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카드사는 이를 견디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관리합니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계정을 조기에 정리하거나 외부에 매각해 건전성 지표를 방어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부 등급 모형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이미 드러난 위험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뿌리 깊은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수익 구조 다변화, 플랫폼과의 관계 재정립, 고객 접점 회복 같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 만나는 창구가 줄어들수록 카드사의 데이터 주도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카드사가 이용 내역을 직접 분석하며 마케팅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제의 출발점이 일상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핵심 데이터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이 쥐게 되었습니다. 카드사는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 행동에 대한 통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에 놓였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영향력 약화와
상품 설계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가격 설정과 맞춤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 환경은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각종 포인트와 할인, 프로모션이 줄어들며 체감 혜택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간편한 신청 절차와 빠른 승인 덕분에 신용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앱 몇 번 터치만으로 단기 대출이나 분할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조합은 혜택은 줄고 빚을 내기는 더 쉬운 양면적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부채 수준과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월소득 대비 신용카드와 대출 상환 비율을 확인하고 일시불과 할부 비중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볼빙, 장기 할부, 카드론 같은 상품의 실제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단기적인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적인 상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면 적어도 신용을 활용하는 방식만큼은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카드 산업의 현재는 수익원 압박, 신용위험 확대, 경쟁 지형 변화라는 세 가지 압력이 겹친 상황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정책적으로 제약받고 혜택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자 수익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동시에 플랫폼은 고객과 데이터를 끌어모으며 결제와 금융의 중심 무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과거와는 다른 체질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새로운 수익 모델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와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투명한 가격 구조와 책임 있는 신용 제공 방식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결제 외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도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카드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와 규제 당국, 플랫폼 기업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카드 산업은 우리 경제의 결제 인프라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간 사업 이상 의미를 갖습니다. 건전한 수익 구조와 책임 있는 신용 제공이 뒷받침될 때 결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도 함께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기본 원칙은 결국 지속 가능성과 균형 잡힌 위험 관리에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우리 각자가 구조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또한 작은 균형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카드 산업의 겉모습, 뒤에 숨은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한 금융 서비스일수록 당위 혜택보다 장기적인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산업의 체질 전환과 개인의 금융 습관 변화가 함께 맞물릴 때 보다 건강한 신용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소비 패턴과 부채 구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볼 때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어떤 항목이 반복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한도를 조정하거나 사용 카드 수를 줄이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기 결제 서비스 목록을 정리해 불필요한 구독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채 관리 앱이나 가계부 도구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시각화하면 숨은 위험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을 이용할 때는 미래의 내게서 돈을 미리 가져다 쓰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카드 산업의 구조와 위험을 떠올리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금융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는 잘만 활용하면 편리한 결제 수단이자 유용한 금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편리함 뒤에 있는 산업 구조와 위험을 이해할 때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과 관련된 복잡한 이슈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